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새벽 시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당정이 온라인 배송 한해서는 영업시간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시장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쿠팡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된 것은 쿠팡 나름대로 혁신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정부의 규제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쿠팡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거든요. 그게 저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인가요? 그때 우리 대형마트들은 새벽 배송을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해왔는데 지금 쿠팡의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쿠팡을 때리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좀 고치자. 저거 한 조항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만 예외로 한다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전부 저기 새벽 배송이나 이런 데 올인을 해버리면 전통 마트들 갈 일이 없어지는 전통시장에 그런 이게 사실은 정책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봐주려고 하니까 작은 아들이 어렵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소금 장사예요. 그래서 우산 장사 아들을 생각해서 비가 와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소금 장수를 하는데 울고 불고 난리를 났는. 자, 그런 걸 잘 조화시키는 게 결국 정치의 힘 아니겠느냐. 결국 이 또한 갈등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또 영업 시간 제한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정청이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정해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독과점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취지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실무당정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유통법은 오히려 유통시장 구조와 소비자 수요를 왜곡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쿠팡이 독과점 플랫폼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이용해서 맨날 로켓 프레쉬로 거의 막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진짜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용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퇴 뒤 부족한 사과와 소환 거부 등으로 연일 비판받지만 독점적 시장 지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고속 성장과 시장 지배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형마트 등이 10년 넘게 규제에 발목이 잡힌 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오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센터입니다. 새벽 배송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아침에는 가동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이 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주문 건수는 2,000건이 넘는데요. 직원들은 분류 작업을 위해 일찍 출근하지만 실제 배송은 오전 10시가 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됐는데 이 때문에 새벽 배송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오전에 배송해야 될 상품을 피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하루 평균 배송량은 4,800여 건인데 만약 새벽 배송 규제가 없었다면 7,000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쿠팡은 온라인 새벽 배송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우며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4년간 쿠팡의 매출은 약 3배로 성장하면서 대형마트 3사의 매출 합계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 약화는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도미노 패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그런 법인데 실제로 최근 한 10년 동안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의 영향이 이제 좀 불균등하게 차별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온라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면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쿠팡이 내놓은 5만 원짜리 쿠폰 보상은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정 플랫폼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오하나 씨. 7년 전부터 육아와 요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쿠팡에서 구매해왔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품도 다음 날 새벽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쿠팡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은 오 씨는 쿠팡 이용을 망설이게 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소비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이제는 매일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줄이고 있고 다른 플랫폼 활용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쿠팡 없이 못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싫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쿠팡 하루 이용자가 대폭 줄기도 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아예 탈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5만 원 할인 쿠폰 보상마저 결국 쿠팡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사야 쓸 수 있어 또 다른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자기네 이윤을 더욱더 올리기 위한 하나의 미끼다.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기만하고 우롱해도 되는가 싶더라고요.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이번 쿠팡 사태 이후 최소 20% 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쿠팡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쿠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의 슈퍼갑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나섰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을 향한 불신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지만 쿠팡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한 번 가입만으로도 쇼핑과 음식 배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까지 제공해 쿠팡을 탈퇴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국내 유통시장 규제를 재정비해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물류 유통시장이 계속된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제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파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유출 피해 규모를 3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앞서 쿠팡이 밝혔던 자체 조사 결과의 10,000배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향한 전국민적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쿠팡의 대응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가에 로비를 하고 주요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에 조사를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권과 국가 자존심 문제로까지 사태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쿠팡과 관련된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독과점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165곳에 수수료나 물류비 등 지급 비용은 쿠팡 매출액 대비 평균 2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690개사가 주거래 플랫폼에 지급하는 평균 비용 비중인 18.8%보다 1.8%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쿠팡의 중개거래 판매 수수율도 14.21%로 전체 평균 13.82%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이용권을 두고서도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조치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들에게 총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는데 쿠팡 앱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해서 5만 원 보상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적용 품목과 사용처가 제한되고 자동 적용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보상이라기보다는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미국 정가에 막대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진 점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해 쿠팡과 쿠팡이츠 결제 추정 금액은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2천억 원과 11조 3천억 원으로 모두 7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과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며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이 미국 정치권 뒤에 숨어 자국 정부를 압박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의 정당한 경제정의 실현과 법 집행에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쿠팡을 지금의 독과점 업체로 만드는 데 주요한 배경이 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 제한, 전통시장 1km 반경 내 출점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이 법이 쿠팡을 지금의 공용으로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 영업은 물론이고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막은 것이 소상공인은 못 살리고 쿠팡의 새벽 배송 시장 독점만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쿠팡이 지금과 같은 괴물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에 실기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선 뒤늦게나마 전방위 압박과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통업계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여론이 악화하자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뒤늦게나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변경할 계획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그 김범석의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이 흔히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병기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죠.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역시 쿠팡 우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 규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오히려 쿠팡의 독주를 도왔다는 지적입니다. 25년 11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규제를 4년 더 연장하고 때문에 쿠팡의 대안 마련을 위해선 국내 유통사들에 가해진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제한과 새벽 배송 금지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이를 통과시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쿠팡 바로잡기 TF를 원내 TF로 출범하며 불공정 거래는 물론 노동 문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는 오늘 법안 발의에 멈추지 않고 택배 산업에 만연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다만 과도한 압박이 대미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쿠팡의 초기 투자사에서 국제 투자 분쟁 중재를 예고하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쿠팡 규제를 두고 차별 대우가 있었는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벤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뒤늦게나마 쿠팡 규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만약에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면 쿠팡은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진정성 있게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만 키운다면 쿠팡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